한 40만 원 벌 때도 있고 한 벌 때도 있고 뭐 셔터 스피드도 모르는 애가 어떻게 도달이 100만 나왔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위너 강승윤님이 오, 갑자기 안녕 새둥이들. 오늘의 세터뷰 주인공 류필포토님 모셨어요. 안녕 세둥이들, 일상을 동화처럼 표현하고 있는 유필포토라고 해. 다들 반가워. 류필은 정확히 여행 크리에이터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기사를 쓰기도 하고 취재를 가기도 하고 다양한 지자체 협업 광고를 보통 하지.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가장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사진인 거네. 그치, 사진이지. 이름을 그렇게 짓게 된 이유는 뭐야? 본명이 원래는 류채우인데 앞에 있는 류와 이제 필 채우다 해가지고 류필포토. 원래는 필포토라고 이제 무언가를 채우는 포토라고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형이랑 같이 하는 게 더 예쁘기도 하고 네 글자가 딱 떨어져서 이제 류필포토라고 짓기도 했어. 여행 크리에이터로서 혹시 얼마 벌어? 얼마? 얼마? 이거 약간 좀 예민한 얘기긴 한데 이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수입은 높을 수 있는데 순이익은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 비를 받기는 하는데 교통비도 있을 거고 숙박비도 있을 거고 식비도 있을 거고 이것들은 보통 포함돼. 진짜 작을 때는 한 40만 원 벌 때도 있고 한 20배 이상 벌 때도 있고 오, 1000 정도 딱 제일 많이 벌었던 게 1000. 아무래도 이제 몇 개월간 일을 한 게 들어오다 보니까 한 번에 들어온 게 1000일 뿐이지 실제로 어디 뭐 여행 갔다 오고 나면은 진짜 남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 여행을 또 사적인 비용을 들어서 세계 여행이나 이제 또 여행을 가고 또 장비도 사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수익 루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행 크리에이터로 한 가지 분야가 있고 사진 작가 플러스 보정 강의를 하면서 이 두 가지 길을 같이 가고 있는데 여행 크리에이터로서는 이제 뭐 아까 말했던 지자체 협업 아니면 내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광고 뭐 다양한 촬영들을 이제 가져오는 것들이 있고 사진 색감이나 이 보정하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1대1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지금 클래스 101에서 지금 하는 보정 수업이 있고 뭐 지자체나 문화센터 기업들에서 이제 강의를 요청받아서 강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 이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뭘까? 원래도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여행을 가면서 내가 찍은 사진이 조금 더 예뻐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집에 굴러다니는 진짜 2007년도에 있었던 카메라가 겨우겨우 이제 살려가지고 솔직히 사진을 찍었다라기보다는 다른 카메라를 처음 썼다였고 근데 나 그때 막 A 모드나 뭐 전문가 모드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사진 안 들려 맨날 고장났다고 다른 사진 작가님한테 가서 이 사진 왜 계속 흔들리냐고 막 한숨 쉬고 그랬어. 내 사진들 강의하고 강연하는 거 보면은 격세지감이다 진짜. 뭐 셔터 스피드도 모르는 애가 어떻게 뭐 그렇게 하다가 필리핀 가기 전에 제가 아는 작가 형님이 사진을 가르쳤어. 그래서 그걸 듣고 혼자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때 배웠던 게 라이트룸 혼자서 했었던 게.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거지. 라이트룸이라는 앱 자체가 사진 한 장 가지고 막 8시간 9시간 막 보정하고 그랬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이제 사진에 대해서 욕심이 좀 생겼고 2018년도인가 내가 첫 유럽 여행 갔을 때 이제 6D 마크 2라고 전문적인 카메라를 들고 유럽 여행을 갔는데 100일 여행 갔었는데 잃어버렸어. 수북과 이제 카메라와 렌즈와 매장하드를 차가 떠났는데 근데 내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밖에 보이네. 근데 위에 봤는데 가방이 없어. 바로 돌아올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들고 있었던 게 아이폰. 지금은 율피포트로 뭉뚱그려서 감성적인 동화적인 작가라고는 하는데 이 전에 이제 아이덴티티는 아이폰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이폰밖에 없었으니까 아이폰으로 사진 찍었는데 조금 더 이제 보정에 대해서 혼자서 공부를 하고 많이 배웠지. 공부를 하고 소개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잃어버린 후에 이제 아이폰의 그 감성을 찾은 게 되네. 그치. 아니었으면 막 이상하게 입고 있었을 거야. 이 류필 포토만의 그런 자기만의 색은 어떻게 찾았을까? 내가 일출과 일몰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 일출에서는 그 해 떠오르는 시간 한 전후 30분 사이로 매지가오라고 진짜 예쁜 색깔들이 막 하늘에 표현이 됐단 말이야. 그 색깔들이 내 주된 색들이고 일몰도 마찬가지. 이제 그때도 이제 전후 30분 동안 진짜 예쁜 시간이라 항상 갔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는 부산 쪽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일출 시간에 이제 광안리 일출 보러 그러다 보니까 색깔들이 약간 주황색, 보라색들이 많아요. 지금은 조금 더 다양한 색깔을 쓰긴 하지만 가장 주된 이제 아이덴티티나 감성은
일출과 일몰 매지가오에서 왔다. 근데 방금 부산에서 학교 다녔다 했잖아. 필의 전공은 무관한 전공인 거야. 완전 무관. 그냥 무역학과. 이제 사진 하나를 완성하는데 평균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돼? 한 30초? 아 진짜 진지하게 한 30초? 이렇게 생각보다 짧은데 그 전에 혼자 독학할 때 막 8시간, 9시간 잡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라이트룸에서는 항상 필터를 만들 수 있는 사전 설정이라고 기능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5, 6년 사진을 찍었고 보정을 계속 하고 왔잖아. 보정을 했던 수치들이 남아있어. 그러면 그 비슷한 수치를 일단 넣어보고 혹시 바꾸지. 땡짜로 이렇게 막 하나씩 전부 다 보정은 하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일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11만이 넘었는데 팔로우가. 그치. 뭔가 이렇게 팔로우를 모은 비결이라던가 이런 계정 특별한 관리법 이런 게 있을까? 지금은 뭐 순식간에 1만 팔로우를 얻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 왜냐면은 그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의 이제 컨텐츠가 쌓여 있었던 사람이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이제 나도 팔로워가 작을 때가 있었지. 2019년 5월 1일부터 인스타그램을 제대로 했단 말이야. 인스타그램 10,000명이 안 돼가지고 이제 대외 활동에 떨어졌어. 면접 당일날 1만이 안 됐기 때문에 굳이 뭐 안 오셔도 되고, 나도 그때 마케팅 인턴이었거든. 어떤 마음인지 알아. 그럴 수 있지. 근데 너무 열받는 거야. 알고리즘이나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지. 사진이랑 여행 쪽의 인플루언서들을 다 검색을 해봤어. 한 50명 가까이 검색을 했던 거야. 이 사람들이 터졌던 거 한 5개. 안 터진 게시물들이 있을 거잖아. 다 하면 10개, 그럼 500개가 나오잖아. 또 순위를 매겨. 아, 이거는 정보글, 이거는 일기. 또 그 사람들이 쓰던 해시태그가 남아있을 거잖아. 5월 1일 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지. 지금 2,000명인데 6월 30일까지 10,000명 찍을 거야. 근데 그 당시 10,000명 진짜 없었어. 주변에서 다 웃었지. 그냥 남자 포토가 풍경만 올려가지고 10,000명 찍으려고 하면은 네가 유럽에 몇 날 며칠을 나가 있거나 아니면 진짜 기가에 나는 사진을 찍거나 해야 되는데, 너 지금 부산에 있고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을 찾았다. 했던 게 1일 1피드 60일 동안 60개의 글을 올렸고, 사람들한테 이제 먼저 찾아가서 조금 더 소통을 하고 댓글 무조건 다 달고.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일기 형식이 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아, 내가 어디를 갔었는데 이 부분들이 좋았어요. 1, 2, 3, 4. 여러분들이 가면 좋을 것 같은 1, 2, 3, 4. 약간 정보성 글로 바뀌었고, 일반 글을 적을 때도 나는 오늘 기분이 좋았어요가 아니고 아, 저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땠나요? 이제 물음표로 갔지. 그러면은 소통으로. 그치, 계속해서 인사이트를 약간 눈 구르듯이 굴렸던 것 같아. 그런 법을 얘기를 했지. 사람들한테 도달이 100만 나왔던 것 같아. 게시글 뭐글 하나당 팔로우 3,000명씩 늘고 막 이랬던 것 같아. 그 써다가 이제 리더 강승윤님이 갑자기 내 글을 좋아요를 눌렀어가지고 이제 트위터에서 화제가 돼가지고, 와. 그래서 갑자기 쭉쭉쭉 하다가 진짜 6월 30일 날 10,000명을 찍었어. 와. 1일 1피드를 올렸어. 1,000일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아. 자신만의 색감을 갖고 여행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새둥이들에게 혹시 해줄 말이 있을까? 일단은 어딜 많이 다녀봐야 돼.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데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못 가. 이러면 안 돼. 사진을 찍어보고 비 오는 날도 찍어보고 소개를 자기만의 형식으로 해봐야 돼.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 나는 사진 찍는 게 좋았어. 근데 나는 여행하면서 술 먹는 게 좋아. 그러면은 뭐 술이랑 어울리는 컨텐츠를 찾으면 되는 거고, 일단은 여행을 가서 내가 어떤 여행을 좋아하는지 일단 알아야 돼. 자기가 지금 팔로우 100명이라고 못해요 이런 거보다는 팔로우 100명인 사람들끼리 이제 친해지다 보면은 이제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글을 올려야 돼. 자기가 어떤 식으로 글을 올릴지 매번 생각을 해놔야 되고, 이런 게 어렵다 싶으면은 그러면 대외 활동들을 찾아봐야 돼. 나랑 비슷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은 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같이 여행 가고 사진도 누가 나를 찍어주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뭐 사진이나 보정이나 여행 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나만의 색감을 찾는 게 너무 어렵거든. 어떤 노력을 해서 자신만의 색감을 좀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색감을 찾기 전에 어떻게 색감을 만드는지부터 알아야지. 많이 알려져 있단 말이야, 보정법들이. 보고 하다 보면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자기가 계속 고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보다 보면은 자기 색감이 나오긴 하거든. 그 골목과 골목 사이를 발전. 뭐 수평 수직, 빛이 들어오고 빛이 약간 모여있는 이런 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좀 많이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 사진 보정을 할 수 있는 툴을 배우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 자기 색깔을 모르겠어야 하는 거는 이 지금 사진 보정할 수 있는 툴을 자유롭게 만지지 못하고 있다. 이걸 잘 만들 줄 알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은 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 그렇게 좋아하는 색이 나왔어. 그래서 사진 보정도 배웠어. 마지막에 힘만 좀 빼면 돼. 섀도우만 살짝 빼도
되게 부드러운 사진 나올 것 같아. 이제 새둥이들이 사전에 질문들을 많이 보내줬는데 류필님만의 감성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많이 다니는 것 같아. 다양한 지역을 여행을 가면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일모를 좋아한다 했잖아. 사전에 이제 구글 맵이나 이런 걸 쳐서 확인을 하지. 그리고 내가 어떨 때 이런 색이 어울릴 것 같다라고 이제 다 준비를 하고 가는 것 같아.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우고 이제 촬영을 하잖아, 여행을 가서. 그러면 정작 좀 여행을 못 즐길 때가 좀 있어? 거의 못 즐기지. 여행을 즐긴다는 표현보다는 나는 사진 찍는 게 더 좋았으니까 여행도 좋고 사진도 좋은데 그거는 일로 이제 밀어두는 거고. 근데 일단은 그 행위 자체가 재밌어. 사진을 찍고 기록이 남을 때, 그리고 그걸 내가 보정을 해서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했을 때 예쁘다라고 나왔을 때가 그 행위 자체가 나는 좋은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는 별로 없고, 여행 가서 보통 저녁에 술을 먹기 때문에 괜찮아. 마무리가 맞지? 좋으니까 생각이 없구나. 많은 팬분들이 여성으로 오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진짠지. 그 라이브 방송을 켜면 목소리나 노트북 화면만 틀어놓는데 사투리 쓰는 경상도 남자다. 유피님 여자 남자분이셨어요?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이 올라와. Q&A를 하잖아. 그 스토리 가지고 언니 혹시 그 카메라 추천해 줄 수 있냐고, 언니 이거 들고 다니기 안 무겁냐고. 그래서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었으니까 중성적인 느낌으로 가려고 했어. 그러면은 지금 피드에 올라오는 건 아이폰만 올라오는 건 아니지? 뭐 카메라는 어떤 걸 쓰고 있어? 제 소니에서 나온 A7M3를 쓰고 있고 아이폰 13 프로를 쓰고, 피드에 올라오는 거는 아이폰 한 6 그 카메라 4. 네, 광고는 무조건 카메라로 하고 있죠. 사진 촬영과 보정 시에 류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야? 나는 첫 번째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할까? 첫 번째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떻게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그 한 장이라도 그 한 장에는 특히 구도를 많이 신경 쓰지. 구도, 빛, 색감 뭐 다 신경 쓰긴 하는데 빛이나 뭐 색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아서 바꾸면 되니까. 근데 구도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러면 사진 보정 시에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야? 나는 자르기를 가장 먼저 해. 내가 사진 한 장 가지고 온 거는 요리하기 전에 장 보고 온 것밖에 안 돼. 이제 재료 손질을 해야 되잖아. 수평 수직을 어떻게 맞추고, 아니면 사진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지우고 회전을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구도로 만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인스타그램은 계속 하고 있고 많이 이제 팔로우 해주시면 좋고, 올해는 블로그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볼 거라서 블로그 와서 이웃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혹시나 내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은 블로그에서 1대1 강의 이제 신청도 있고, 트래비 아카데미라고 서울 관광 플라자에서 이제 장소에서 하는 건데, 여행을 기록하고 싶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어.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솔직히 말해서 일상을 동화처럼 표현하고 있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도 봤으면 좋겠어. 하루에 진짜 잠깐이라도 하늘을 보거나 예쁜 것들을 자기들이 순간을 기록했으면 좋겠어. 구독, 좋아요 해주고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거야. 그리고 나 이렇게 얼굴 이렇게 노출되고 한 거 처음이니까 약간 좀 가볍게 해주고, 너무 반가웠고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어. 안녕. 안녕.